한도윤은 그날도 새벽같이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였다. 다시 누우려 했지만 침대 한쪽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습관처럼 베란다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다.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다. 여보, 오늘도 골프 가요. 혼자 중얼거리듯 말하고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만 가볍게 떨렸다. 거실 한편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하얀 꽃이 조금 시들어 있었다. 그는 액자를 다시 곧게 세우고 사진을 한번 쓰다듬었다.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켠은 늘 비어 있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빴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새벽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만두었다. 골프백을 차에 싣는 손놀림은 익숙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라운딩을 다녔다. 둘이 같은 카트를 타고 느릿하게 코스를 돌곤 했다. 지금은 혼자였다. 그래도 골프장에 나가면 잠시라도 생각이 비는 것 같아 계속 다니고 있었다. 골프장에 도착하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 공기가 차분했다. 잔디 위로 이슬이 맺혀 반짝였다.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연습장에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공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조용히 한 자리를 잡았다. 몸을 풀고 천천히 어드레스를 잡았다. 첫 샷은 조금 왼쪽으로 휘었다. 살짝 당겨지시네요. 옆자리에서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골프웨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이는 대략 50대 초중반쯤으로 보였다. 아, 그런가요? 도윤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여자는 한 번 더 그의 스윙을 지켜보았다. 도윤이 다시 공을 치자 이번에도 약간 왼쪽으로 빠졌다. 혹시 오른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은 잠시 멈춰섰다. 예전에는 아내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여보, 힘 빼요. 팔로만 치지 말고.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이 저릿했다. 그래 보입니까? 네. 여기 한 번만요. 여자가 다가와 도윤의 오른손 그립을 가볍게 잡았다. 손끝이 닿았지만 거슬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의 온기였다. 이렇게 살짝만 힘을 빼시고 어깨 회전만 더 신경 써보세요. 그녀는 짧게 설명하고 한 발 물러섰다. 도윤은 그대로 따라 해보았다. 이번 샷은 전보다 훨씬 곱게 날아갔다. 공이 허공을 가르며 정면으로 뻗어나갔다. 이번에는 괜찮네요. 역시 그렇게 치셔야죠.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에는 억지스러움이 없었다. 도윤은 순간 낯선 편안함을 느꼈다. 혹시 정기 회원이신가 봐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예, 자주 오는 편입니다. 저도 요즘 자주 와요. 운동도 할 겸 머리도 식힐 겸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했다. 저는 장미연이라고 해요. 아, 저는 한도윤입니다. 둘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미연은 몇 번 더 그의 스윙을 봐주며 간단한 팁을 알려주었다. 말투는 공손했고 눈빛은 따뜻해 보였다. 연습이 끝나갈 무렵 미연이 말을 꺼냈다. 혹시 오늘 라운딩은 혼자 도세요? 예. 원래 같이 돌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대답을 하며 도윤은 순간 말을 고르느라 짧게 숨을 멈췄다. 아내 이야기를 바로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돌래요?
저도 오늘 파트너가 갑자기 못 오게 돼서요. 그 제안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들렸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이와 함께 도는 것이 편할지 불편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혼자 도는 코스가 얼마나 적막한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죠 뭐. 같이 돕시다.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답을 한 뒤 도윤은 자신이 왜 이렇게 빨리 승낙했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았다. 아마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카트 쪽으로 걸어가는 길. 잔디 위로 아침 햇빛이 조금씩 번져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아직 서로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도윤의 걸음은 조금 전보다 가벼워져 있었다. 그날 라운딩은 의외로 잘 풀렸다. 장미연은 실수에도 웃어 넘겼고 도윤이 좋은 샷을 날리면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와, 이번 샷은 프로 같으세요. 프로는요. 그냥 운 좋았을 뿐입니다. 짧은 농담이 오갈 때마다 공기 중에 있던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다. 홀 사이를 이동하는 카트 안에서도 둘의 대화는 끊기지 않았다. 라운딩이 끝날 무렵 미연이 말을 꺼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도윤은 잠시 시계를 봤다. 돌아가도 별다른 일정은 없었다. 집에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한 거실과 텔레비전, 그리고 아내 사진뿐이었다. 예. 뭐, 같이 먹지요.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밖으로 잘 정리된 페어웨이가 보였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둘은 따뜻한 국과 밥을 주문했다. 식사가 나오기 전 미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저 요즘 마음이 좀 복잡했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혼하고 혼자 산 지 꽤 됐어요. 처음엔 속이 다 시원한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지내다 보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녀는 눈을 잠시 떨구었다.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다. 연기 섞인 한숨이 가볍게 새어나왔다. 그래서 골프를 다시 잡았어요. 사람 얼굴도 보고 움직이면 좀 나아질까 해서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다. 자신의 이야기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저도 비슷하오. 와이프가 먼저 가고 나니까 집에 있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아내가 투병하던 마지막 날들, 병원 냄새, 장례식장의 하얀 조화들. 말을 하면서도 목이 조금 메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허전해서 골프만 붙잡고 있다고 짧게 정리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 말에 도윤은 마음이 약해졌다.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하다고 표현해 준 것이 오랜만이었다. 식사가 나오자 둘은 한동안 조용히 밥을 먹었다. 간간히 반찬을 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 이야기, 젊은 시절 직장 이야기, 부모님과의 추억. 그 대화 속에서 둘은 나이 차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하자 미연이 재빨리 카드를 꺼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다음에 또 보실 거면 그때는 선배님이 사세요.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정말이에요. 저 오늘 너무 위로받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 같았다. 억지로 막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도윤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식당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햇살은 한결 따뜻해져 있었다. 그늘과 햇빛이 번갈아 얼굴에 내려앉았다. 혹시 번호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같이 라운딩 가고 싶어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지요. 그는 자신의 번호를 적어 건넸다. 미연도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둘의 휴대폰 화면에는 새 연락처가 동시에 저장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 위의 손이 조금 가벼웠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예전에 아내와 드라이브할 때 자주 들었던 곡이었다. 여보, 오늘은 같이 못 가도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 많고 낯익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덜 굳어져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골프장 근처 카페에 앉은 미연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오늘 한 분 더 연결했어. 응, 나이 많고 퇴직금도 꽤 있는 것 같아. 천천히 갈게. 조급하지 않게.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방금 전까지 식탁에서 보여주던 그 따뜻한 미소와 지금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랐다. 눈동자 깊은 곳 어딘가에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스치고 있었다. 그 사이 도윤의 휴대폰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집에 가는 길 안전 운전하세요. 그 한 줄 메시지가 그의 마음 한구석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도윤과 미연의 만남은 그 후로 더 자주 이어졌다. 가끔은 골프장에서,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은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다. 오랜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도 둘은 골프장 라운딩을 마친 뒤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햇빛이 테이블 위에 길게 들이우고 따뜻한 향의 커피가 김을 올리고 있었다. 대화가 잠시 끊기자 미연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선배님 혹시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 도윤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재테크라 뭐, 은행 적금 말고는 잘 모르지요. 요즘은 다들 부동산 수익형 상품에 투자해요. 수익률이 좋아서요. 위험도 거의 없고요. 그녀는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에는 부동산 사진, 수익 구조표, 투자 개요가 정리돼 있었다. 겉보기에는 꽤 정돈된 자료였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저도 얼마 전에 큰 돈을 넣었는데 마감이 얼마 안 남았대요. 선배님이랑 같이 하면 든든할 것 같아서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갑작스러운 투자 얘기에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다.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부담될까봐. 선배님, 오해하지 마세요. 미연은 즉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선배님 돈을 노리고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서 결정하기 무서워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했고 눈빛은 약간 젖어 있었다. 도윤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단단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얼만데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소 10억이에요. 근데 선배님은 여유가 되시는 것 같아서. 도윤은 숨을 고르듯 커피잔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퇴직금 15억. 그 돈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노후 안전망이라며 아껴둔 돈이었다. 아무데나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돈이 혼자 남은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듯한 기분도 있었다. 막연히 쌓아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혼란스러워지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미연의 표정은 그런 그의 마음을 읽어버린 듯했다.
선배님,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이건 진짜 절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도 제 전 재산을 넣었어요. 그녀는 손끝을 꽉 모으며 말했다. 말을 이어가는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 요즘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요. 같이 해주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아서. 도윤은 그녀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되냐고 묻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은 아내가 아플 때 보여주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잠시 고민하던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나 믿고 하는 겁니까? 그럼요. 선배님은 제가 정말 믿는 분이에요. 그 한마디는 도윤의 마지막 주저함까지 지워버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필요하다고 했지요? 미연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번졌다. 15억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과 동시에 도윤의 심장이 묘하게 크게 뛰었다. 큰 돈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뜬 뒤 그는 짧게 답했다. 알겠소. 미연은 손을 꼭 잡듯 그의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표정은 진심처럼 보였다. 도윤은 잠시 동안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이 그에게 닿았다.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경계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도윤은 미연과 함께 만든 투자 계좌에 자신의 퇴직금 대부분을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전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자 미연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선배님. 우리 잘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난 직후 미연의 눈빛 깊은 곳에 스친 한 줄기 미세한 안도와 계산. 도윤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송금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도윤은 아침부터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통화하느라 잠을 못 잤다고 했기에 혹시 기운이 좀 나아졌나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화는 짧게 연결음만 울리다가 곧바로 꺼졌다. 배터리가 나갔나?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였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처음부터 불안이 치솟지는 않았다.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오후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저녁이 될 즈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문득 미연이 마지막 통화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선배님,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 핸드폰도 자주 놓쳐요. 혹시라도 제가 연락 늦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였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 문장이 이상하게 걸렸다. 그녀가 마치 미리 말해두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국 그녀의 집 주소로 향했다. 처음 온 날 그가 내려줬던 아파트였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잠시 기다려도 인기척은 없었다. 그리고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새로운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미연의 이름은 없었다.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저 여기 장미연 씨 계시죠? 어제 연락이 안 돼서. 관리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장미연? 그분 지난주에 이사 갔는데요. 이사 갔다고요? 예. 세입자였어요. 갑자기 짐 빼고 나갔습니다. 관리인의 말은 단호했다. 더 이상 묻는 것도 의미 없어 보였다. 도윤은 잠시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틈 사이로 한순간 의심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니겠지. 그는 곧장 그녀가 투자 설명을 보여주던 카페로 갔다. 혹시 남긴 서류라도 있을까 싶었지만 봉투 안에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주소, 법인명, 대표자 정보까지 모두 검색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정보였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 앱을 확인했다. 어제 밤까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보냈던 따뜻했던 말들. 오늘도 고마웠어요. 선배님 덕분에 많이 힘나네요. 그 문장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보냈던 마음이 허공에서 무너지는 듯했다. 도윤은 경찰서를 찾아갔다. 데스크에 앉은 경찰이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투자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이런 형태 많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약하게 떨렸다. 연인 관계나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한 뒤 큰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전문팀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주소지 변경, 가짜 서류 다 전형적입니다. 경찰의 설명은 명확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미연의 말과 행동이 모두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사실이 도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잡을 수는 있겠습니까? 도윤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물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직형 사기라면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마음을 산산이 부수는 망치처럼 내려앉았다. 도윤은 의자에 깊게 몸을 묻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실감했다. 손끝은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고 머리는 멍해졌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도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해 보이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아들의 이름이 떴다. 그러나 그는 받지 못했다. 이 모든 일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천천히 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그는 아내의 사진이 있는 거실을 떠올렸다. 그곳에 돌아가면 차가운 침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미약한 불씨 같은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었다. 그건 그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단단한 감각이었다. 그 감각은 아직 이름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곧 형태를 갖출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름은 이렇게 불리게 된다. 복수?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벽에 기대었다. 바깥 공기와 다른 쿵하고 가라앉는 집안의 정적이 심장을 눌렀다. 손에서 떨어진 골프 모자가 바닥에 천천히 굴러갔다. 그는 힘겹게 거실까지 걸어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천장의 불빛이 번져 보였다. 머릿속이 멍했고 가슴 안쪽이 쿨렁거렸다. 15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노후에는 여유 있게 살자며 아껴두었던 돈. 아내가 병실에서 당신, 저 돈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돼요라고 웃으며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기억이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눈가가 뜨겁게 흔들렸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도윤을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갔다. 몇 시간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 결국 도윤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사진 액자를 향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도윤은 그 앞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사진 속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너무 순진했나 보오. 그의 어깨가 살짝 들썩였다. 그동안 견뎌왔던 외로움과 실수에 대한 자책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울음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그건 체념이 아니었다. 그보다 단단하고 꺼지지 않는 무거운 감정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요. 그 목소리는 울컥했지만 동시에 이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머릿속에 조각난 생각들을 차분히 모으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다. 주소도 가짜였다. 경찰도 조직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분명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 흘러간 펜, 그리고 작은 돋보기가 있었다. 그는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펴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그녀의 습관을 찾는다. 또 한 줄이 이어졌다. 그녀가 다시 노릴 만한 사람으로 변한다.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은 가장 굵고 선명했다. 되찾는다. 반드시. 글씨가 약간 흔들렸지만 의지는 어느 때보다 명확했다.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켰다. 카메라 앨범에서는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 메신저에는 그녀가 보낸 문장들, 통화 기록에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통화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도윤은 모든 것을 하나씩 캡처해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다. 그녀의 말투, 투자 설명 방식, 접근하는 타이밍, 표정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범죄 방식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었다. 그는 노트에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했다. 접근은 골프장에서, 첫 대화는 가벼운 칭찬, 어려운 가정사 이야기, 감정적 의지와 불안 자극, 마지막에 투자로 연결. 도윤은 노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방식이 이거였구나.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를 손에 쥐자 그의 눈빛은 어느새 차갑게 변해 있었다. 미연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다시 사진을 향해 말했다. 여보, 내가 당신 대신 내 인생을 지킬 거요. 그 순간 도윤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한 줄기 강한 결심이 천천히 불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장에 또박또박 적었다. 내가 직접 끝낸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다소 굳은 표정. 그러나 오늘의 그는 어제의 그가 아니었다. 어제까지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욕실에서 차가운 물을 여러 번 끼얹었다. 냉수는 피부에 닿자마자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어딘가 흐릿했던 눈빛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국 대신 새로운 노트와 펜이 놓였다. 그는 천천히 계획을 다시 정리했다. 1. 그녀가 활동할 만한 장소 파악. 2. 그녀가 좋아하는 유형의 남성으로 변신. 3. 다시 그들의 표적이 되기. 4. 완벽한 증거 수집. 그리고 마지막에 굵게 적었다. 이름 모를 남자가 아닌 내가 끝을 낸다. 그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입던 편안한 바지와 니트 대신 아내가 생전에 당신 이 옷 참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고급 재질의 재킷을 꺼냈다. 살짝 구겨진 부분을 정리하며 그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여보, 오늘은 좀 멋을 내보려 하오.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머리카락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다듬었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조금 더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 있었다. 그는 가방 안에 작은 녹음기와 메모 용지를 챙겼다. 오늘부터는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 그는 곧장 고급 골프장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부담스러워 멀리서만 바라보던 곳이었다. 하지만 미연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선택해야 했다. 돈 많은 중장년들이 모이고 사기 조직이 접근하기 좋은 환경. 그런 곳일수록 그녀가 움직일 확률은 높았다. 골프장 주차장에 도착하자 렌터카로 보이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다. 도윤은 그 풍경을 한번 쓱 훑어보고 천천히 클럽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입구 앞에서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 말에 그는 자연스레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이곳에 오래 다닌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탈의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하나같이 여유롭고 부유함이 느껴지는 말투와 태도였다. 그는 그들의 작은 버릇을 그대로 베껴 몸에 익히기 시작했다. 라운딩 장소로 이동하자 몇 명이 먼저 와 연습을 하고 있었다. 도윤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듯 행동했다. 그때였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그 향은 미연이 자주 뿌리던 향이었다. 도윤의 가슴이 순간 움찔했지만 표정은 미동도 없이 유지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 끝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하얀 골프 모자, 단정한 스커트, 그리고 예전과 똑같은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낯선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들은 6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도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잠시 후 미연은 그 남자들과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도윤을 발견한 듯 멈칫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동자에 아는 사람을 본 놀람이 아닌 새로운 타깃을 발견한 호기심이 비쳤다. 당연했다. 지금 도윤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머리 스타일도 옷차림도 분위기도 모두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그를 알아볼 리 없었다. 도윤은 상냥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볼 좀 같이 칠 수 있을까요? 저도 혼자라서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스캔하듯 바라보더니 밝은 미소로 답했다. 그럼요. 저도 혼자 온 참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좋다. 드디어 시작이군.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연습장 안으로 걸어갔다.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순간부터 도윤의 복수는 이미 조용히 전개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연습장을 걸을 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긴장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도윤뿐이었다. 미연은 새롭게 만난 중후한 남성이 충분히 투자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에 이미 상대를 분석하려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요즘 골프 자주 치세요? 미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고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한 속삭임처럼 가볍게 흘렀다. 도윤은 일부러 천천히 자신감 있는 말투로 답했다.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서요. 요즘은 투자를 좀 정리하고 골프에 다시 집중하고 있지요. 그 말이 끝나자 미연의 눈빛이 빠르게 반응했다. 투자. 그녀가 가장 즐겨 쓰는 접근 포인트였다. 아, 투자도 하세요?
예, 오래 했죠. 한동안 귀찮아서 줄이긴 했지만, 어머,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던데. 그녀는 겸손한 척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표정 뒤에 계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도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미소에 속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 둘은 잠시 라운딩을 함께 돌았다. 도윤은 능숙하게 공을 치며 기량을 은근히 드러냈다. 그 기량은 자신감 있는 남자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홀간 이동 중 미연이 다시 말을 꺼냈다. 혹시 요즘 투자 쪽은 어떤 거 관심 있으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묻는 척했지만 이미 본격적인 접근을 시작한 것이었다. 도윤은 준비해둔 듯 아주 약간의 여유 있는 미소를 띄었다. 사실 부동산 쪽에서 큰 건 하나 보고 있긴 합니다. 그 말은 미연의 마음을 다시 찌릿하게 했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다. 아,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은 속내를 숨긴 채 가볍게 웃었다. 직접 뵙고 이야기 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제 덫은 절반쯤 완성됐다. 라운딩이 끝나고 두 사람은 클럽하우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커피잔 사이로 적당한 침묵이 흐르자 미연은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말씀하신 투자 혹시 저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눈빛을 살짝 흔들며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가방에는 그가 직접 준비한 가짜 투자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서류의 진짜 목적은 그녀가 본인의 수법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데 있었다. 서류를 펼치자 미연은 신중한 척하며 살펴봤다. 그러면서 은근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분리돼요? 투자자 명의는 어떻게 잡히나요?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가 스스로가 이전에 도윤에게 했던 수법과 정확히 겹치고 있었다. 도윤은 녹음기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차분히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만약 선배님이 하신다면 저도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 말은 도윤이 기다리던 자기 입으로 말하는 접근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의 목을 죄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러면 기본 확인 차원에서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평소라면 긴장했겠지만 지금 미연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며 미소 띈 채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 순간이었다. 도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 씨네 얼굴 정말 기억 안 나나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다. 눈빛은 순식간에 흔들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도윤은 오후 햇빛을 받은 창가에서 천천히 확실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요. 당신에게 15억을 준 그 바보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못했다.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도윤은 녹음기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오늘 이 말까지 모두 기록됐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지요. 창밖의 골프장은 평화로웠지만 테이블 위의 공기는 폭풍이 막 터진 듯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미연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순간의 정적은 길지 않았다. 미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만들었다. 선배님 무슨 오해라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말이 끝날 틈도 없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밀어놓았다. 그 종이에는 그녀가 몇 분 전 직접 적어 넣은 투자 참여 의사와 도윤이 마련한 자금 이전 단계 확인 서명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녀의 필적이었다. 어떤 오해인지 이 서류에 설명 좀 해보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단했다. 감정은 걷어내고 오직 사실만을 겨누는 목소리였다. 미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더니 말했다. 제가 이걸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배님이 써보라길래.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과 내가 나눈 모든 대화는 지금 이 녹음기에 담겨 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노쇠빛의 장치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 순간 미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숨이 멎은 듯 입술을 다물고 말문을 잃었다. 당신이 내게 했던 말들. 수익률이 높다, 전 재산 넣었다. 절대 손해 없다. 그리고 오늘 방금 한 말까지 모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도윤은 차분히 말했다. 경찰은 이미 근처에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제출해 놨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동자에서 희미하게 절망이 번졌다. 그리고 이 남자를 잘못 건드렸다는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왔다. 도윤은 그녀가 하지 못한 말을 대신해 주듯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잡으려는 게 아니오. 당신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잡으려는 것이오. 순간 테이블 뒤편에서 경찰 2명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들은 미연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장미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연은 손목이 뒤로 꺾이는 순간에야 소리를 냈다. 잠깐만요. 오해해요. 난.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경찰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카트 도로 위로 울려 퍼지던 목소리가 점차 멀어지며 작아졌다. 미연이 끌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도윤은 손등 위의 힘을 천천히 풀었다. 몇 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그림자가 거치는 듯했다. 경찰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도윤 선생님, 덕분에 큰 조직을 잡았습니다. 회수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는 짧게 그러나 깊게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현관을 닫자마자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아내의 사진이 놓인 자리에 다가갔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사진 앞에서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해냈소. 그 말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의 고통과 분노, 두려움, 그리고 의지까지 모두 녹아 있었다.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액자를 가만히 매만졌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에서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붉은 빛이 집 안으로 스며들며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살아봐야지. 그 말은 처음으로 진짜 새로운 인생을 향한 그의 첫걸음이었다.